미적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수투를 어디쯤 하시죠? 들어갔어요? 뭐 상관없겠네. 자, 이 미적분 파트는요. 일단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겠죠. 있을 텐데 이 앞에 극한이 하나 더 붙어요. 근데 이 구조는 수투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수투에 처음에 극한 배우잖아. 그 다음에 미분 배우고 적분을 배우는데 수투에서 배웠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여기 미적분에서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입니다. 약간 달라요. 수투에서 나왔던 것은 함수의 극한, 뭐 우극한, 자극한 이런 걸 따졌잖아요. 그거고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 이제 요 n이 자연수잖아요. 이 n이 자연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이 있고 그냥 좀 다르죠. 함수에. 근데 수열은 숫자들이 계속 커지는 상태 이런 것만 거의 많이 이제 따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미분, 요 적분 똑같은데 수투의 미분 적분은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이었어요. 다항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있잖아. 이런 거. 여기서의 미분 적분은 초월함수. 예를 들어 이제 함수 자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분수함수 이런 것들의 미분 적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항함수는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 미분한다, 적분한다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지. 여기는요, 요런 함수들의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부터도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외울 것도 많고, 굉장히.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원을 배우고 수투를 배우죠. 수원에 있는 함수들을 끌어다 와서 수투에 있는 미적분, 미분 적분들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투에 있는 함수를 갖고 수원에 있는 함수를 수투에 있는 어떤 미분 적분 기법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과 과정이 수원, 수투지만 수원하고 수투는 서로 연결고리가 없어요. 딱 그렇게 말해서 수투 먼저 배우고 수원 배워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굳이 그럴 거 없이 수원 배운 다음에 수투를 배우는 것이지. 원투니까. 근데 너무나 수투에 있는 미적을 너무나 궁금해. 수원보다 수원은 나중에 배워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수투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연결고리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합쳐지는 게 요 수원하고 수투가 합쳐지는 게 요 미적분.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수열의 극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먼저. 그래서 먼저 거기 이제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죠. 수렴 발산. 수열의 수렴 발산. 자, 수렴이냐 발산이냐라는 용어는 알고 있죠.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수렴과 발산 두 가지. 먼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 AN에 대하여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따지는데 리미트 자 여기서 변하는 건 n이죠. n이라는 것은 자연수고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1, 2, 3, 4 이렇게 끊겨서 가는 숫자들이 자연수가 마이너스가 있을 리는 없죠. 근데 솔직히 극한할 때는 마이너스도 나오긴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음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예요. 무한대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쓰게? 이때 이런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이 만약에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그치? 뭐라고 쓸까요? 이것이 알파일 때 알파의 값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이때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극한값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를 수렴한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은 요 기호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겠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예를 들어서 an이 2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수열일 때 뭐 등차 수열을 벗어나도 돼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어떤 날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다면 n이 점점 커지면 암묵적으로 생각해보세요. n이 점점 커지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야?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2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수렴한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수렴. 뭐 같은 값이 있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발산은 이것도 수렴이고 심플하게 발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n이 2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n이 점점 커지면 이 숫자는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숫자가 계속 n이 이제 계속 커짐에 따라 an도 계속 커지는 상태이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한대 표시하죠. 무한대의 정의가 뭐예요? 무한대 뭐를 무한대로 정의합니까? 무한대의 명확한 정의가 뭐야? 얘는 문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무한대면 무한대가 있을 때 약분돼서 뭐 약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a분의 a처럼 이렇게 약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기호는 기호일 뿐이야. 어떤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매번 여기다가 어떤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태, 어떤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쓸 수가 없잖아. 그냥 그 기호로 배치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수학적인 정의는 그래요. 임의의 양수 m에 대하여 이거인 x가 존재할 때 이거예요. 바로 수학적으로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그 양수보다 큰 놈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내가 m이라는 것을 어떤 숫자를 딱 놔도 무조건 요수보다 큰 놈이 존재하는 상태.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커서 이거보다 큰 숫자가 없겠지라고 싶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숫자가 있는 상태. 계속해서. 그래서 숫자들이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한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커진다. 이렇게 될 때 얘는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특히
양의 무한대 플러스 쪽으로 증가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조사해 보면 계속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죠.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런 상태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수열 CN이 이런 거 CN이 그래요. 그러면 잘 봐봐.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2일 때는 플러스 1, 3일 땐 마이너스 1, 4일 땐 플러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이걸 우리가 진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거기도 진동한다. 이걸 우리가 수열 CN은 진동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산이에요. 발산. 그래서 발산에는 총 3가지, 수렴은 그냥 수렴 하나고요. 발산에는요, 수열의 발산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해요. 그렇죠? 수렴과 발산 중에 수렴은 저기 수렴이고 발산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름이 뭐죠? 수렴이죠? 오쌤은 아니죠? 아는 선생님 한 명 있어. 여기에 주석부가 여기 있어서 그 혹시 스투는 했나요? 미적분 안 했고? 아예 안 했어요? 야, 우리 스투 빨리 해야겠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수렴 아니면 발산인데, 수렴은 그대로 어떤 숫자에 가까이 가는 게 수렴이고, 발산엔 3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야, 혜린아, 너무 무료하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너무 티나게 재미없다고. 우이씨, 진짜 뺀질이. 은근히 뺀질이네. 알죠? 아니야? 숨어있는 악이. 악이야? 검은 기운이 뽑혀. 자세 봐야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수렴은 극한값을 구해봐라 합니다. 1번은 수열이 n분의 1이면 n이 점점 커지면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극한값은 0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합니다. 2번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코사인 n 파이. 자 대표적으로 잘 봐요. n이 1일 때 코사인 파이가 몇이죠?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2면은 코사인 2파는 몇이죠? 뭐 너무 3인칭 관찰자 시점 아니야? 지금 약속 1.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는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태죠. 이런 거 우리가 진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됐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극한 좌극한 따지고 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미적분에 수열의 극한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정적분을 정의할 때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이거 자체의 계산들이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13페이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전제 조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자 수렴하고 첫 번째 수렴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발산한 수열이면 성립 안 해요. 수렴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그때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은 c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며 얘가 알파니까 c 곱하기 알파가 된다.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되는 것이고 얘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한 번에 따로 썼냐? 2번 3번 같이 쓰자.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은 자,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곱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어서 베타분의 알파가 되고요. 여기서 분모로 봤을 때 단 bn은 어떤 식으로도 0이 나오면 안 되고 수렴값도 0이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 요게 극한값의 계산의 성질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봤자 소용.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수 극한 생각할 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 함수 극한인데 뭐 이런 꼴은 어떻게 푸냐? 벌써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0분의 0꼴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원래는 전문 용어는 뭐예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0으로 수렴하는 거분의 0으로 수렴하는 거. 이거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게 이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얼만큼 커지는 상태고 얘가 얼만큼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에 따라 자,
얘가 얼마나 커지는 상태이며 얘가 얼마나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지에 따라 곱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꼴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각각 따닥따닥 선형들이 만들어 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얘기.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14페이지에 있어요. 14페이지에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건 함수의 극한이건 똑같아.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무한대분의 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자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 이건 유리화예요. 100% 유리화입니다. 유리가 있으면 없으면 없으면은 그 문제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이때는 최고차로 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아주 간단한 예가 옆에 15페이지에 5번 같은 거요. 한번 볼게요.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15페이지 5번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1분의 n 빼기 2 이거 가만히 보면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 무한대로 가. 이때는 100% 분모의 최고차 분모가 1차니까 이 1차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n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 해놓고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아보자고요.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요.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분의 2여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게 분자분모를 최고차로 나눈다는 얘기야. 2번 유리화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주 너무 많네. 이렇게 있어요. 자, 얘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고요.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가 있어. 뭐 하라고? 유리화해. 뭘 유리화해? 이 상태에서는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야. 분자 유리화. 유리화 해주면 얘 플러스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되니까 이때 또 계산이 가능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해봤자 무한대분의 상수 0이죠.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도 봐봐. 얘는 요걸 한 통으로 보는 거죠. 요게 무한대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차로 묶는데 3차잖아요. 3차로 묶어줘.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n 세제곱분의 1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고요. 얘 0으로 가고 얘 마이너스 1 남았잖아. 그럼 잘 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양이 무한대로 발산해.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데에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되는 거야.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요 얘기. 무슨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거예요? 저 2번이 잘 이해가 안 돼. 2번? 아, 유리화한 거야. 분자 유리화한 거야. 그게 왜 0이 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죠. 네. 무한대분의 상수. 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에요. 네. 그죠? 겁나 큰 거분의 상수 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알겠어요? 야, 이거 함수 역할을 다 했는데. 네. 지금 그때 기억이 좀 있으니까. 그쵸? 인간을 망각해 놓으면 참 자기 이름 안 까먹는 게 대단한 거예요. 기억력 그 그래프가 그 전문 용어가 있던데 기하급수적으로 준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그날 배운 거 뭐 하라고? 제발 플리즈 그날 복습하라고. 내일 지나고 내일 모레 지나면 다 까먹는 거야. 내가 한 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복습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딱 들었어. 이제 기억력이 감퇴하려고 할 때쯤 한번 딱 복습해주면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질 때쯤 다시 딱 쳐주고 계속해서 이제 알고 있는 상태로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첫날 복습. 그래서 클리닉 때 놀지 마시고 그날 배운 거 1시간이면 돼요. 그날 배운 거. 하루 이틀 지나면 1시간 내에 공부가 안 되거든요. 원래. 아마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그저께 배운 거 공부해야지 싶으면 자세 잡는 데만 30분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했더라 정리하는 데부터 한 30분 걸리고 보고 시간 주장창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그래서 이런 건데 그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특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 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특별한 것이면 써놓은 게 있어요. 14페이지 맨 밑에. 이게 뭐냐? 봐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써놔. 봐봐. 이렇게 되면 질문 있나요? 홍산? 없어요. 쉬고 싶기만 하죠. 시험 언제 끝났지? 저번 주. 맞다. 신정. 학교 어디에요? 저도 신청. 올해 쉬고 온 학생들. 넌 어디냐? 해성 너 언제 끝났니? 금요일이요. 다들 심하고 싶네. 어제는요, 특히 불쌍한 애들이 좀 있었어. 어제 끝난 애인데 어제 수업하러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대우해주면서 수업을 해. 왔어? 잘 왔어. 내 수업을 들어주렴? 내 수업 들어줄래? 고마워. 이런 정도로 수업을 하게. 지들 수업 끝난 날인데 왔다고 얼마나 유세를. 진짜 내가 눈물만 안 나지. 쉽지 않죠. 솔직히 내가 오늘 시험이 끝났어. 근데 오늘 학원이 있어. 안 더워요? 안 더워요? 괜찮아요? 안 더워? 오늘 시험이 끝났는데 오늘 학원에 온다? 가능할까요?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힘들다고. 근데도 오더라고요. 칭찬해줬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16페이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필수 예제 2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 3이고 수렴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3이래. 얘는 4고요. 수렴하는 수요.
AN, BN도 AN 더하기 BN도 수렴하고 AN 곱하기 BN도 수렴한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의 극한을 조사해봐라 라는 얘기죠. 한번 보자고. 뭐야? 아, 수렴하는 수열이구나. 아, AN도 BN도 수렴하네요. 그럼 뭐 수렴한다고 놓고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거 통째로 수렴하니까 그냥 보기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2 an bn이 되는데, 잘 봐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빼기가 있어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는 상수 빼낼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곱도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두 수열에 곱이 된다 그랬죠.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두 수열의 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따로따로 수렴한다면,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4로 수렴하니까 얘는 4가 두 번 곱해질 것이고, 얘는 어디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계산이 수렴하니까 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1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아예 세팅을 전체 리미트가 알파라 놓고 리미트 베타로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4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알파 베타죠. 이게 3이야. 이때 요거 구해도 상관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2 an bn.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표현해도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따로따로 써도 되죠.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는 알파 제곱 또는 베타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이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17페이지. 17페이지. 요 뭐 중요는 한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극한을 조사하고 존재하는 극한값을 구하래요. 1번 첫 번째.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더하기 3 n제곱 마이너스 6 2n 세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5. 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상수해봤자 무한대요. 분모 무한대 분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이 무한대가 더 큽니다. 이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커질수록 계속 커져요. 얘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으면 무조건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
3차죠. 3차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6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 더하기 n 세제곱분의 5가 돼서 자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가? 0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다 0으로 가서 남는 게 1분의 2니까 얘는 2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분자와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다면 여러분 차수가 같은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돼 있어.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분의 2가 답이다라고는 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차수가 같을 때는 그렇다. 두 번째.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n 세제곱.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플러스 무한대.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눕니다. 1차죠. 1차로 나눠.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2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분의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예요.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일단은 발산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차수가 분자가 높아. 그러면 당연히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양수이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차수가 높기 때문에 더 빵빵빵빵 높아진다는 얘기죠. 차수가 높으면 발산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1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얘도 자 분모의 최고차는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4분의 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1분의 0이니까 얘는 0에 수렴합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분모 쪽이 차수가 높아서 좀 더 무한대가 커. 좀 더 빨리 늘어나는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급이 있어요. 좀 더 높은 급이면 아래, 높은 급이 있으면 0으로 수렴하고요. 분자 쪽이 높은 급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할 거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그 한 얘기가 그거야. 딴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4번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n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n제곱의 루트 있고 그냥 n의 루트가 있어요. 무한대가 요쪽이 더 크죠. 어쨌든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앞쪽 무한대가 더 크기 때문에. 뭐 n제곱 마이너스 2n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요 함수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대분은 무한대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야 돼요. 근데 봐봐. 분모는 차수가
뭐야? 몇 차라고 보아야 돼 이거? 루트 n보다 루트 n 제곱이 크죠? 루트 n 제곱은 n이랑 같잖아요. 1차로 봅니다. 그래서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죠. n으로 분자분모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눠볼게요. n분의 1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1 루트 n 1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해결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n분의 1은 루트 n제곱분의 1과 같죠? 얘도 루트 n제곱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루트 n분의 1이 되겠죠. 루트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얘 0으로 가죠. 얘 0으로 갑니다. 1 마이너스 0 1 1분의 1이네. 그래서 얘도 1로 수렴할 거야.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수렴하고 2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제 답을 쓸 때 거기는 그냥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무책임합니다. 본래 답을 쓸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좀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필수의 4번 필수의 4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1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그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봤잖아. 얼마 전까지 했던 거 아니야? 얼마 전, 진짜 얼마 전이더요. n제곱분의 분자가 뭐가 되죠? 이렇게 된 거죠. 대응이 아니니까. 왜 모른 척해? 그러지 마. 무서워. 여태까지 나의 노력이 허사가 돼. 이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근데 아까도 봤듯이 차수가 같잖아. 그럼 최고차분의 최고차분으로 가면 돼요. 답이 뭐라는 얘기야 이거? 당연히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해서 n분의 n-1이 될 것인데 지워지겠죠? 2, 3, 4에서 이쪽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지워지고 남는 게 얘하고 얘일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얘는 또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n은 하나 약분되네. 맞죠? 아 제곱이구나. 아이씨 어쩐지 제곱이네. 제곱.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 더하기 1이에요. 자 얘도 무한대로는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잖아.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2분의 1로 수렴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뭐야? 대단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 조건. 그거는 자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a, b에 대해 a 플러스 b를 구해요. 자 일단 봐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텐데 수렴했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대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차수가 같을 때하고 분모의 차수가 높을 때.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어디로 수렴해? 큰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니까 0으로 수렴할 거예요. 0은 아니잖아요. 0이 아닌 것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차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A는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졌으니까 요 부분에 요건데 차수가 같았어요. 그럼 무한대분한 무한대에서 최고차분의 최고차가 극한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가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됐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끝났고, 그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필수 6번입니다. 보기 20페이지. 6번.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는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3 빼기 루트 n.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루트가 있어. 100% 뭐야? 100% 뭐야? 유리화 하라. 이렇게 놓고 분자 유리화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을 곱하는 거죠. 분자에도 분모에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점이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똑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3은 0으로 가죠. 이게 0이라는 얘기.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만 루트 n 루트 n 플러스 2만 루트 n 플러스 1. 자, 요거 유리화를 해요.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겠고 여기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어요. 루트가 있어. 유리화인데 둘 다 유리화해야 돼. 아이씨. 분자도 하고 분모도 해야 돼요.
왜 놀라는 척해? 눈을 크게 뜨고. 자, 그러면 분자는요. 루트 n 더하기 1 마 루트 n을 곱하면 되고요. 그죠? 플러스. 분자분 뭐해? 그 다음에 얘를 유리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2나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합니다. 아이 플러스 왜 이씨. 이런 식으로 분모도 유리화하고 분자도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를 곱하면 1이고요. 얘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도 1이죠. 얘만 남아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이제 뭐가 됐어? 무한대분이 무한대가 됐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야 되는데 최고차가 루트 n이거든요. 루트 n은 분자분모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눠보면 이래요. 루트 n을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2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루트 n을 나누면 루트 1 더하기 n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2 더하기 2니까 1로 수렴할 거야. 1로 수렴한다. 되겠죠.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1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솔직히 얘를 풀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 분모 최고차를 묶는다 그랬잖아. 루트가 없으면. 봐봐 그러면 n세제곱으로 묶어주면 n분의 1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어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근데 생각해봐. 당연한 게 요 마이너스 n세제곱 플러스 10n제곱 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함수잖아요. 최고차가 음수니까 대충 그리면 그죠? 그럼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프상으로도 따졌을 때 이런 얘기다. 그러면 요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도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요 필수 7번이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빠른 건 아니죠? 같은 학교 알아요? 같은 학교요? 아는 사이에? 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네. 자, 그러면 필수의 7번 갈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자, 요것도 여태까지 푼 걸로 봤을 때 7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이 상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어. 100% 유리하라 그랬죠. 이게 있다고 1분의 뭐라고 생각하고 분자 요거 플러스를 곱해주면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an-1이 됩니다. 이게 3이래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최고차가 n제곱의 루트 쓰이는 거 1차가 최고차예요. 분점을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자 리미트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면 n제곱분의 1로 들어가겠죠.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n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 안에 거를 루트 1 플러스 n분의 a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n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분의 1이 됩니다. 이게 3이래. 자, a는 상수니까 얘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좌변은 1 더하기 1분의 a라서 2분의 a가 되죠. 그러므로 a가 몇입니까? 6이 되는 거야. 못 찾으래. 아, a 값 구하래죠. 6입니다. 이때가 했던 내용은 비슷해. 별게 없어. 자, 후배 정도에서 필수 예제 8번.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가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래요. an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에서 리미트 an의 값이 뭐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값이 있어서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렴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렴한다고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이고 풀이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납작한 거 말고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자체를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 어떠한 뭐랄까 그 수열의 극한에선 특히 참고진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참고진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봐봐. 이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를 치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n을 구하는 거예요. 얘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3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an을 수렴하는 수열 bn으로 표현하는 거야.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곱하면 2an bn 더하기 bn이 an 더하기 5입니다. 여기서 an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an이 여기로 가고 bn이 여기로 가서 묶어주면 2bn-1 an이 마이너스 bn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an이라고 하는 것은 2bn-1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5가 됩니다. 여기서 n은 3으로 수렴하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n 리미트 취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수렴하는 극한의 정지에서 어디 갔어? 3으로 수렴하니까 자, 얘 3으로 가죠. 얘도 3으로 가는 거야. 이 계산이 2 곱하기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 빼기 1 5분의 2 이 값이 5분의 2가 될 거야. 그래서 an은 5분의 2로 수렴한다가 되는 것이고 요게 정확한 풀입니다. 원래는 정확한 풀이고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저놈이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렴한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을 알파라고 놓고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알파 그래서 2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더하기 5가 3이다. 여기서 알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5가 6알파 더하기 3이니까 5알파가 마이너스 2여서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수렴한다고 놓고 푸는 거지만 저것도 둘 다 알아놓으면 되고 둘 다 알아놓으세요. 하지만 요 치안에서 푸는 방법을 잘 알아놔야 나중에 이제 어떤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수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참고치를 구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입니다. 여기 치환하는 방법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23페이지 세 번째 네, 이거 찍을 때 여기다가 써야 아니면 노트에다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강요는 안 할게요. 원래 저희 스타일은 뭐 노트에 하는 거지만 거기다 다 할 수 있겠어요? 미적분은 그래도 좀 편하게 할게요. 자, 네. 근데 정의력은 왜 안 와요? 네가 논다며. 네, 아마 놀 거예요. 얘가 시험이 어제인가 끝났을 텐데 오늘 오늘 끝났어? 끝났을 거예요. 걔네 기말이라 3일이라서. 아니 기말이랬다. 과목이 9개라. 걔 성품상 오늘 끝났으면 안 오겠죠. 그죠? 올 리가 없지. 태훈이는 앞으로. 태훈이는 이뻐해줘야 되는데. 태훈이 동생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태훈이 동생 봤어요? 이 동생과 같은 반이에요. 너무 귀여워. 태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 쪽이 되게. 태훈이 눈이 좀 둥둥하잖아. 그죠? 봤어요? 이게 똑같죠, 이거. 태훈이는 되게 예뻐요. 되게 귀여워요. 근데 모르죠. 자기의 동생들은 다 동생하고 친하기 쉽지 않아. 너 동생 있다 그랬나? 아니요, 외동이야. 저는 이래봬도 막내라. 왜 내가 막내라 그러면 믿질 않더라고. 막내처럼 안 보이나? 막내처럼 보여요? 형님하고 나이 차이도 꽤 되고 한 8살 차이 나니까 8살. 형하고 나이 차이가. 그래서 생각해봐. 형하고 친해질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형이 마음 먹고 엄청 어린 동생이니까 이뻐해야지 이렇지 않은 이상 형이 이제 20살 때 내가 12살이니까 초등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고 고3 때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고 저학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서로 공유하는 어떠한 정서적인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이게 뭐 형은 형인데 그렇다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엎어치고 맺히고 뭐 이렇게 우랑탕탕 이렇게 커오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또 형제들끼리 막 그 타닥타닥 싸우는 거 보면 뭐 되게 저는 좋아요. 우리 아들들도 싸우긴 하지만 이 형도 형이지만 동생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까지 가더라고. 동생이 뭐 기죽지 않고 덤비잖아. 그럼 이게 판이 커져요. 태린이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입장은 어떨까? 괜찮아?
중간자적인 입장인가? 가운데는 뭐 쉽지 않겠죠? 자, 대소관계에 있습니다. 두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베타라고 하면 자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이라는 수열이 an이라는 수열보다 크거나 같다면 알파도 극한값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an이 bn보다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요 같아질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드리죠. an이 1-n분의 1이고 bn이 1+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bn이 n보다는 크잖아요. n이 자연수일 때. 그죠? 같진 않아요? 크잖아. n에다 자연수 집어넣으니까 분명히 이겁니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1이라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열은 크지만 한 bn과 an이 이렇게 있지만 무한대로 갈수록 점차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형태는 될 수 있단 말이죠.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퀄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2번도 이제 일명 샌드위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자, 수열 an이 이 상태에서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an, cn, bn 이고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요. 이 극한값 두 개 같다는 얘기야.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면 cn은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수렴하는 수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cn은 수렴하고 그 수렴 극한값은 알파 그 극한값으로 같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n하고 cn하고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알파로 갑니다. 그 등호 없어도 그렇게 돼요. 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해요. 낑겨 있다는 이런 얘기가 이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해된 것도 똑같네. 자, 그러면 필수예제 9번 보세요. 이거 갖고 필수예제 9번. 선생님
불렀어? 언제? 일요일 월요일. 월요일? 아 내가 아는 꼴인가? 맨유랑 아니요 안필드에서. 리버풀이랑 아 졌나? 네 졌어요. 아 그거 어떤 꼴이지? 헷갈려. 졌으면 뭐 필수 9번 수열 AN이 모든 제곱수 N에 대해서 자 N제곱 플러스 1 AN 3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됐대요. A의 극한을 구하래. 자 이게 바로 샌드위치예요. 제가 양변을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N제곱 더하기 1분의 9N제곱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 그랬나? 아 여기 이제 안 했어 내가 N제곱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극한이 차수 같으니까 9로 가죠. 얘도 9로 가요. 그러면 요 극한값은 샌드위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얘가 9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9일 수밖에 없죠. 빨리 있으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9이다. 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등식에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필수 예제 10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사인 n 세타.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요. 알고 있죠? 많이 했잖아. 그러면 양변에 이걸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가자.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1 플러스 n제곱분의 사인 n세타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극한에 대해서 이제 극한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극한 그 수열의 극한이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또 중요하거든요. 수열 중에도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숙제로 우리가 언제 만나죠? 일단 미리 만나야지. 오늘이 무슨 일이야? 토요일. 금요일날 만나나요? 회의? 금요일에 만나네. 아! 야, 지금 성산이가 날라가서 너 깔 뻔했어요. 지금 표정이 뭔가 있다니까 테레비가. 암흑에 뭔가 있어. 자, 일주일 있다 만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테리나 괜찮아.
여기서 내가 우당 엄청나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순간 쟤는 진짜 피바람이 몰아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확인 체크 1번부터 한번 12페이지 보세요. 일단 풀어보고 숙제 냅시다. 확인 체크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풀고 갑시다. 확인 체크 1번. 깜짝이야. 야, 안 아파? 벽에 찐 것 같은데? 많이 들어와요. 네. 1, 2번부터? 확인 체크 1, 2번부터 이제 해보자고. 지금. 생각해보자. 성산아, 나를 그렇게 속이면 행복해? 어? 행복하니? 전 안 속였어요. 속이려고 했잖아. 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네?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근데 아까 이걸 외쳤어. 이걸 외쳤어. 트린이 아까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부담되네. 숙제 내주기 부담되네. 자, 확인 체크 1번은 1번은 발산, 2번 발산, 3번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합니다. 맞았나? 질문 있어요? 성산? 질문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2번은 수렴하는 걸 골라라. 기억은 계속 7로 막 가니까 그것도 수렴이에요. 똑같은 숫자를 계속 가니까. 그 다음에 디귿 또 3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넘겨서 16페이지 확인 체크 67, 17페이지 확인 체크 8번까지 한번 해보죠. 금방 해요. 숙제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난해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했어? 다 했어? 아, 했어? 응. 내일 개봉한다고? 오늘 개봉했다고? 원투는 재밌는데. 보러 갈 거야? 버리는 거야? 찐 마지막 film. 찐으로 마지막 film. 마블. 왜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편이 괜찮아서. 스파이더맨도 있어. 그러네. 네. 베네페는 콘 뭐? 네. 앤트맨도 완전 모델 영화였어. 네. 자, 화면책이 6번에 1번은 8, 2번은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7. 7번은 8. 확인 체크 8번에 1번은 수렴하고요. 2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2번은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3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 4번 수렴하고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 요거 3분의 2로 수렴해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질문 있나요? 7번이요. 네? 7번. 7번 7번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 3으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an이 수렴하겠죠. 발산하지 않을 거야. 발산하면 3은 안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어디로 수렴할까요?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여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4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미트 문제에서 an 빼기 2니까 쳐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4 곱하기 2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8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8번에 4번 8번에서 로그 로그 해봤자 뭐 로그 해놓고 3n 더하기 2n 더하기 1 자 이거 잘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무한대 얘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 로그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로그의 성질만 이용하면 돼요. 자 넘어가 보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있으면 확인 체크 9번하고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해보죠.
그 9번의 이용 같은 거는 요거 이용하는 거죠. 얘는 요거라서 이렇게 되니까 n분의 n-1 n분의 n 플러스 1 되거든요. 약분되는 게 생겨요 중간에. 그럼 n이 2일 때가 첫 번째 거 아니야? n이 2일 때니까 2분의 1, 2분의 3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3분의 2, 3분의 4 4일 때면 4분의 3, 4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분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2분의 3, 3분의 2 3분의 4, 4분의 4 이렇게 다 지워져 여기까지 지워져서 남는 게 얘하고 얘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 플러스 1 요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저 2분의 1이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같은 거 할 때 시그마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었던 그런 거야.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다 했어요? 9번 했어요. 9번에 1번은 3분의 1 나옵니까? 9번에 1번은 3분의 1 2번은 2분의 1이었고요. 하나 1번 야 분자가 뭐야? 제곱의 합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잖아. 으이씨 제곱의 합도 까먹었어? 아유 한번 내신만 하고 오면 어떻게 머릿속이 내신으로 가득 차갖고 옛날 거를 까주세요. 제곱의 합 그거. 그리고 10번에서 분자는 시그마로 표현해서 해보셔야죠. 10번은 분자를 시그마로 표현해서 시그마 계산하는 걸로 해야 돼. 9번에 1번 3번에 1번. 예, 3분의 1입니다. 9번의 1번은 3분의 1. 9번의 1번은 3분의 1.
10번에 분자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시그마로. 우리가 시그마 많이 했죠. 요거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n에 관해 표시하고 괜찮아. 4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마이너스 4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요거 얘 알고 얘 알면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안 할게. 여러분들이 하세요. 숙제는 깔끔하네. 일주일 동안이니까 27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 깔끔하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이 7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